몽캠피싱 협박을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네 지인 목록 다 확보했다. 가족, 친구, 회사 사람한테 바로 뿌린다. 연락처 캡처해놨으니까 돈 보내라. 이 말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진짜 내 지인 목록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협박범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정적으로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휴대폰에서 어떤 권한이 열렸는지, 어떤 파일을 설치했는지, 어떤 계정 정보가 노출됐는지, 그리고 협박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협박범이 지인 목록을 다 확보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제로 모든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 허세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APK 파일을 설치했거나 연락처 접근 권한을 허용했거나 화면 공유 앱, 원격 제어 앱, 악성 앱 설치를 유도받았다면 실제로 일부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왓츠앱 같은 메신저에서 상대가 내 프로필, 친구 목록, 팔로워, 팔로잉, 공개된 계정 정보를 보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연락처 전체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다 알고 있다고 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협박범은 이 불안을 노립니다. 너 회사 사람 이름도 안다. 가족한테 먼저 보낸다. 지금 5분 안에 돈 보내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압박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돈을 보내면 상황이 끝나는 경우보다 더 큰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30만원, 50만원을 요구하다가 송금이 확인되면 이미 작업 들어갔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삭제하려면 더 보내라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카카오톡 아이디, 텔레그램 아이디, 인스타그램 계정,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금 요청 내역, 보낸 링크, 설치 파일, 통화 기록, 영상이나 사진을 보냈던 흐름까지 가능한 한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를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물론 차단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차단부터 하면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보낸 APK 파일이나 링크, 계좌 정보, 협박 문구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고 원본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휴대폰 접근 권한입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이라면 최근 설치한 앱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는지, 설치 과정에서 연락처, 저장 공간, 카메라, 마이크, 접근성 권한을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확인 앱, 보안 앱, 통화 연결 앱, 성인임, 성인 인증 앱처럼 미장된 파일을 설치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이폰은 APK 설치 방식은 다르지만 애플 아이디, 아이클라우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텔레그램 계정이 노출되거나 상대에게 화면을 공유했거나 특정 프로필 설치를 유도받았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협박범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협박범이 이미 다 보냈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보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송 예약했다고 말해도 허세일 수 있습니다. 지인 목록 다 뽑았다고 말해도 공개 프로필 몇 개만 보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일부 정보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시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즉 핵심은 겁먹고 돈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괜찮다고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APK를 설치했는지, 연락처 권한을 허용했는지, 계정 로그인이 노출됐는지, 클라우드 정보가 연결됐는지, 상대에게 어떤 파일과 정보를 보냈는지, 협박범이 실제로 지인 이름을 언급했는지, 이런 요소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답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보내지 마세요. 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삭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반응은 상대에게 내가 겁먹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범은 그 반응을 보고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대화는 줄이고 증거는 남기고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가 약해서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가 수치심, 공포, 시간 압박을 이용해서 정상 판단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추가 송금을 막고 남아있는 증거를 보존하고 기기와 계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협박범이 지인 목록 다 확보했다고 말해도 그 말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허세라고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이 아니라 증거 보존과 기기 상태 확인입니다.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계좌번호, 링크, 설치 파일,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휴대폰과 계정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가 노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박범의 말에 끌려가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캠 피싱 대응은 빠른 판단보다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금 받은 협박 메시지가 불안하다면 먼저 증거를 지우지 말고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사이버헬퍼는 몸캠 피싱, 영상 유포 협박, 지인 유포 협박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